오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화각에 관한 거고, 뭐 계속 수업하면서도 화각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지만, 오늘도 여러분들 사진들 리뷰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화각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GL4를 썼었죠. 그래서 35mm 환산 28mm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게 18mm라는 렌즈라는 거예요. 18mm 렌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왜곡이 엄청 심하다라는 거는 그냥 알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환산 화각으로는 우리가 결국에는 풀프레임들을 이제 많이 쓰시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거리감을 28mm, 28mm면 이제 이 정도가 나오겠구나라는 대략적인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계산해 보면서 하지만 중요한 거는 18mm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왜곡이 되는 것도 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도쿄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은 그냥 어떤 복잡한 곳이든 간에 이 28mm라는 화각 자체를 결국에는 내 거리감으로 끌어와야 돼요. 나 얘 찍을 거야. 그래서 관객들한테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는 충분한 거리감. 당연히 이제 노출이나 구도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들어가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거리감이에요. 그래서 그 거리감을 내가 28mm라는 화각 자체를 관객들한테 보여줘야 될 때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가야 되는지. 그래서 저기 길 건너편에 있어. 아까 전에 막 여러분들 찍은 사진들 보면은 막 저기 뭐 멀리 있고 막 중간에 나무 있는데 저기 공중 전화 박스 있는데 저기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화각이 24mm고 막 35mm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을 담는 데 있어서 그 거리감을 어느 정도 크기까지 가져가고 해서 보면은 이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나머지 차들 다 서 있고 나 이거 포인트로 뭘로 가져가지? 그러면은 그냥 왼쪽에 있는 차들 잘라버리고 한 차가 이제 계속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니까 그럼 차가 이 정도 빠져나왔을 때를 그냥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그냥 하나 포인트로 만들 수 있는 거 가져가자. 이거는 좀 크롭했죠. 그래서 뭘 보여주고 싶고 어떤 걸 표현하고 싶냐. 여기서도 그냥 처음에는 저 위에 있는 저 표지판을 생각을 하고 최대한 왜곡 안 되게 찍으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길 끝까지 나와 있는 거 안에서 구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생각하고, 근데 보니까 제 빛, 저 파란색 빛만으로는 주제 잡기가 힘드니까 그래 그냥 차 불빛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차가 저기 있을 때 동안에 저기 올 때까지 이제 좀 기다리는 거죠. 한동안 저는 이 카메라를 메인으로 썼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GX617 가장 메인이 되는 렌즈가 90mm 렌즈예요. 90mm면은 망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35mm로 환산을 하면 20mm. 완전 광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90mm인데 화각 자체가 파노라마 중형 카메라다 보니까 훨씬 더 광각으로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망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서 얻는 이점은 뭐냐? 왜곡이 없는 거죠. 엄청 가까이서 찍는데도, 그러면서도 굉장히 넓게 담을 수 있는데도 왜곡이 없이 찍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엄청 가까이서 찍는데도 가운데 부분부터 해서 끝에까지 왜곡 없이 찍을 수가 있죠. 이런 거를 만약에 16mm나 막 이런 걸로 가까이 가서 찍는다고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한 왜곡이나 그리고 공간감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제주도예요. 네. 그럼 빨리 내가 주제가 되는 나무 선택해가지고, 나무들 엄청 복잡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뭘 찍었는지는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이슬란드고요. 이거는 제가 저기다 돌을 던진 거예요. 네, 달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장노출해서 찍은 거. 저는 결국에는 화각 선택을 결정짓는 요소는 결국에는 계속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와 주제와의 거리, 내가 찍고자 하는 것과의 거리, 뭐가 포인트가 되는 건지 아니면 디테일로 만들 건지. 그래서 거리 자체를 내가 가지고 있는 화각, 내가 쓸 수 있는 화각 안에서 주제와의 거리를 맞추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 주제를 디테일로 잡을 것인지, 그럼 주제를 디테일로 잡을 것이면 당연히 화각 자체를 좁게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더 가까이 가겠죠. 아니면 주제를 포인트로 잡을 것인가? 그러면은 더 광각을 선택을 하고 더 멀리 떨어지려고 하겠죠.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무슨 24시간 빨래방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기 보면 리플렉션에 얘 지금 이런 특히 유리창에서 찍을 때 요즘은 어느 정도까지 잡아주냐면은 단축키 Q를 누르면 리플렉션이 있단 말이에요. 리플렉션에서 이제 어플라이를 누르면은 자 이제 강도를 설정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없어져 100으로 하면은 아예 없애주는데 여기서 이거를 하면은 제가 나와요. 0으로 하면은 이게 원래 찍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아예 다 반사를 없애주든지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고. 자, 35mm로 찍은 건축사진. 지금 여기가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뭐 가다가 여기를 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가다가 보니까 지도에 또 저는 항상 촬영할 때 그런 식이거든요. 약간 어딜 가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고 뭐 안개가 꼈다 오늘 그러면 그냥 일단은 어디를 이렇게 지도 보고 여기 뭐지 하고 일단 찍어요. 근데 거기를 그냥 직진으로 이제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이제 여기 괜찮다 그러면 그냥 가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거든요. 근데 여기도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봤는데 아침 9시죠. 아침 9시에 이렇게 이제 아직 해가 이쪽에 이렇게 이제 비스듬히 써서 네. 원래는 원본은 이래요. 자, 보통의 건축 촬영 하려면은 자꾸 광각이나 이런 것들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35mm 밖에 안 돼. 이 건물을 다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빨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35mm로는 이 건축물을 자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효과적으로 그냥 잘라서 계속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얘 기둥까지 여백 얘 자르고 그래서 여기까지 표현하겠다. 얘는 지금 B컷으로 안 썼단 말이야. 왜냐면 얘를 어설프게 잘랐으니까. 여기 여백을 더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사실 여기서 옆에를 살짝 밀었는데 네, 생각보다 옆으로 찍었는데 확실히 네, 전체적으로 하이키 사진을 만들려고 하는데 얘가 지금 어둡다 보니까 그림자로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태양이 오전 8시나 7시 됐으면 여기까지도 더 비춰줬을 텐데 이미 태양이 높이 떠 있다 보니까 얘가 그림자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편집을 통해서 얘를 더 밝혀가지고 네, 노출차를 좀 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려와서 이 기둥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최대한 어쨌든 왜곡 안 되게 찍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세로 찍어서 위아래는 좀 잘라낸다고 치면은 이제 이 정도가 나타나겠죠. 여기서 이제 저 빨간색 저런 것들 거슬리는 거 눈에 채워버리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햇빛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비치니까 햇빛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비치니까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가림막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그림자 자체는 최소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는 하이키 사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화사한 사진들을 만들 수가 그림자가 원래는 원본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서 여기서 하나 찍고 나서 보니까 얘네들을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내가 35mm니까 최대한 뒤로 빠진 만큼 해가지고 얘까지는 담을 수 있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더 뒤로 빠져서 지금 얘가 걸리는 게 보이니까 이 뭐죠? 네, CCTV가
얘가 이렇게 걸리니까 그냥 나중에 지울 때 편하게 지우게 그냥 아예 포함시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우는 게 쉽지가 않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다가가서 이제 일로 가서 CCTV 그냥 앞에다 두고 자르고 그냥 여기까지 나타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둥부터 해서 어때요? 깊이도 보여주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거 된 질감도 그리고 한 번 더 잘라봐요. 이거 지금 다 크롭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원본이지. 이런 게 이제 저는 어떻게 해요? 손으로 편하게 그리고 멀리 있는 거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발로 이동하면서 요 정도 잘라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한 걸음 더 가든 두 걸음 더 가든 아니면 뒤로 두 걸음 더 빠지든 계속 발로 이동하면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찍어보지 않아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지금 35mm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그래도 여백 줘야지 하고 이게 원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찍었으면 깊이 보여줬으니까 뒤에도 한번 찍어보고 근데 여기서 기둥이랑 이 지붕이랑 얘 지붕이랑 지금 겹쳤단 말이야. 이거를 떨어뜨리게 만들어. 그리고 지난주에 찍었던 이제 안개 꼈던 고양시. 자, 이게 원문 사진. 제가 조금만 각도를 틀면은 얘 빛 자체가 엄청 눈부시게 저한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떨방이 없어가지고 엄청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진짜 오랜만에 손떨방 안 되는 카메라 쓰니까 되게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4대5 비율로 그냥 만들어도 되고 어쨌든 바닥은 자를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DH를 더 줘서 안개 효과를 더 줘요. 자, 밝은 거 줄여주고 디테일 살려주고 질감 만들어주고 그리고 백라이트니까 조금 더 실루엣처럼 나타나게 그리고 톤 자체를 원톤으로 만들어주죠. 야경 사진에서 이렇게 톤을 하나의 톤으로 만들어도 이 사진 자체가 어색하지 않다는 거야. 왜냐면은 파란색 조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톤으로 만들어도 어색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조금 다시 원래 톤은 살려줄 부분들은 살려주고 여기 녹색 이거는 당연히 지워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약간 조금 채도 빼주고 약간만 페이드 값을 주고 이 상태에서 다시 색깔 붕 뜨니까 뒤에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이라이트도 너무 눈부시니까 살짝만 전체적으로 노출도 자, 이 정도까지만 해도 그냥 여기 일상적인 아파트 단지에서 안개가 끼면은 사실 그냥 찍으면 엄청 지저분했을 곳들인데 원래는 원문이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안에서 빛이 확산이 되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공원 찍으면은 그 가로등 불빛이 그냥 거기 부분만 너무 세가지고 여기는 엄청 밝고 여기는 엄청 어두워야 되는데 이 빛 자체가 그 빛이 이렇게 부드럽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소프트한 사진들을 얻게 되는 자, 이게 이제 원본 사진이에요. 그래서 원본 사진인데 딱 봐도 여기가 지금 원본 사진 자체 제가 이미 처음 찍을 때부터 색온도를 하긴 했지만 이미 얘 파란색 자체가 이 단풍색이랑 대비가 확실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냥 이거 자체만으로도 괜찮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좀 일부러 약간 카메라 테스트 할 겸 감도를 좀 높여서 찍은 것도 있긴 해요. 자, 이 상태에서 어차피 밑에 부분은 자르려고 이렇게 찍은 거니까 세로로. 색들도 다양하지만 여기도 살짝 조금 더 밝혀주고. 자, 하이라이트 너무 세죠? 지금 이 가로등 불빛이 여전히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죽여주고 하이라이트를 죽여줘도 생동감이 떨어지지 않는 건 이 화이트를 안 줄였기 때문에 얘를 떨어지면 사진 자체가 밋밋해지는데 오히려 얘를 키워주면 사진 자체가 되게 생동감 있게 변하죠. 근데 안개는 은은한 게 또 포인트니까 그리고 디테일 살려주고 질감은 이걸 두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바닥은 더 안개를 줄 거예요. 그럼 바닥은 안개를 줘서 이 단풍
여기 빛받은 단풍 자체를 더 강조하려고. 그리고 이 단풍을 중심으로 주변을 살짝만 어둡게. 그렇다고 이러면 디테일 사라지니까 이렇게 어둡게 하면서도 다시 자연스럽게 여기는 조금 더 살려내요. 이 상태에서 세컨드 한쪽으로 밀어서 주제가 네, 단풍이니까. 자, 이 상태에서 파란색 채도만 빼면은 살짝만 녹색으로. 그리고 단풍은 여전히 그 색을 좀 유지하고. 그리고 여기 가로등 부분, 이 길거리 가로등 부분도 살짝 노출 낮춰주고 대신에 여기는 녹색이랑 노란색을 살짝 섞어줘서 부분 대비도 살짝 낮춰주고 그리고 약간 안개 효과도 더 주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크롭을 한 번 더 가로 사진 만든다고 생각하고 약간만 비브러스를 채도 살짝만 원래 이런 사진인데 그래서 첫 사진 자체는 제가 방금 전에 보정했던 거 사진 같은 경우는 네, 이 여기 부분이 나오니까 눈에 거슬리니까 거기를 빼버리죠. 마지막에 빼서 이 나무까지만 그냥 포함시키겠다라는 여백만 가져가고 가로로 찍어서 그래서 그리고 달도 예쁘게 떠 있길래 그리고 보름달에다가 내 안개 때문에 또 이렇게 그냥 몽글몽글하게 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찍은 게 아니구나. 이게 이제 편집한 거죠. 그래서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찍어서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왜곡 생기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인물 사진 보정했던 것처럼 다시 그냥 여기 집어넣고 해가지고 나무 좀 똑바르게 만들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거를 전체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 편집해서 변형 그리고 뒤틀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잡아 끌죠. 그럼 당연히 좀 여기도 원래 길이 있었는데 길도 없어서 이거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실루엣으로 찍으려고 이렇게 빛 자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 오히려 잘 됐어 그냥 차라리 이 빛 가지고 나무 실루엣 만들자 해가지고 가로등 빛이 아니라 무슨 길에서 하여튼 길에서 밤에 이렇게 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부분 대비 좀 낮춰주고 뒤에도 주고 이게 원본 사진이잖아. 원본 톤 자체가 그냥 이런 아무것도 보정 안 한. 그래서 아무것도 보정 안 한 톤이 이런데 세컨드 이렇게나 낮춰도 달은 여전히 근데 그래 다시 한번 달은 따뜻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뭔가 애니메이션처럼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한 장만 찍기에는 지금 너무 그냥 나무들도 기울어져 있고 하니까 달이 더 내려와 있으면 없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을 찍어서 얘를 만든 거죠.
여기 제가 좋아하는 파주 출판단지. 항상 조명도 그렇고, 네, 이래요. 근데 이 사진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기울었죠? 기울어서. 자, 기울기. 아이고, 너무 길었다. 이 정도까지. 자,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흑백 사진 만들고, 하늘 너무 밝으니까 하늘 살짝만 어둡게.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여기 루미넌스 레인지가 있는데, 이 루미넌스 레인지에서 저 조명들 있잖아요. 조명들에 대한 범위만 선택해서 쟤네들의 부분 대비를 확 낮춰줘요. 조금 더 몽글몽글하게 낮춰주고, 밝기는 주면 안 되겠다. 그냥. 그러면은 이게 HDF 필터 같은 효과를 나타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아래를 자를 필요 없이 그냥 아래도 안개 효과를 좀 주고, 전체적으로 안개 효과도 주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무 같은 경우는 약간 파란색으로,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조금 더 따뜻한 톤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투톤 컬러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 그레이딩 안에서 그냥 여기 섀도우, 그리고 미드, 그리고 하이라이트 이 세 개 값을 접고 해서,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컬러 그레이딩은 항상 이 히스토그램을 보고, 히스토그램이 지금 가운데 부분이 제일 많잖아요. 가운데 부분이 제일 많다는 거는 얘 가운데, 얘 여기서 이 미드톤을 건들면은 색이 그냥 완전히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건들지 말라. 얘네들은 그래, 섀도우하고 하이라이트는 거의 없잖아요. 얘네들을 바꾸면 어느 정도 분위기는 바꿔줄 수 있는데, 그래도 메인이 되는 전체적인 색상은 안 변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거의 미드톤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얘는 조금만 바꿔도 그냥 색이 그냥 다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네, 어두운 부분하고 밝은 부분만, 약간 톤 자체를 어두운 부분은 차갑게, 밝은 부분은 이렇게 따뜻하게 그냥 해서 분리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너무 과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반대로 미드톤이 별로 없는 사진에서는 미드톤을 많이 바꿔도 그쵸. 변하는 게 없겠네요. 그쵸. 그래서 하다 보면 얘는 조금 더 콘트라스트가 강한데, 나중에 편집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밋밋하게. 사진이랑 얘를 갑자기 찍어 놓으니까 얘를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두 개를 그냥 같이 해놔도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랑 얘랑 같이 찍었습니다. 그냥 안개로 인해서 분위기가 바뀌는 거니까. 근데 안개가 끼고 눈이 내린다고 해서 분위기만 바뀔 뿐이지, 내가 사진을 찍고자 하는 주제 자체는 명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찍고자 하는 것 자체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냥 원래는 그냥 지나쳐갔을 나무들도 그냥 원래 원본 사진이 이렇죠. 그리고 이제 태양이 뜬단 말이에요. 이제 태양이 뜨니까 안개 속에서 처음에는 나무를 잘라서 찍었어요. 제가 그냥 포인트를 아예 가져가려고. 근데 그냥 아니다, 나무를 그냥 다 포함시키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작업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 원래는 원본 사진이 이런데, 찍으면서 또 고민하고 톤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그리고 뭘 찍어야 될지도 흔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냥 관객들한테 이걸 보여주는구나, 이걸 찍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35mm라는 이 단렌즈라는 화각 자체를 그냥 어느 정도 거리감에서 이거에 대한 화각에 대한 한계도 빨리 깨닫고, 그래서 거리감으로 저거는 못 찍겠다 싶으면 그냥 아예 깔끔하게 포기하고, 그러는 것들이 그냥 생긴 거죠. 여러분들보다 더 빨리.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화각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화각이 이런데 여전히 저기 멀리 있는 막 공중전화 박스에 있는 할아버지를 찍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는 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화각 안에서 최소한 내 걸로 만들려면은, 내 반경 안에 있는 걸 만들려면은 23mm는 한 요 정도 와야 되고 35mm는 한 요 정도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서 동섭님을 딱 찍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동섭님을 찍을 때 내가 동섭님을 아까 전에 동섭님 찍었던 것처럼 모델 출사처럼 해서 데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35mm 렌즈밖에 없어. 35mm 렌즈는 진짜 가까이 가면 그래요.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는 렌즈고, 멀리 가면은 그래도 포인트로 만들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결론은 너무 간단하죠. 일단 실내야. 실내면은 뭐 분위기고 뭐가 없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가까이 가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로만 찍자. 그러면은 괜히 모델한테 자연스러운 쪽 유도를 할 거면 그냥 아예 자연스럽게 하고, 그냥 날 보게 할 거면 확실하게 날 보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만 그냥 집중해서 찍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조금 더 명확하게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그냥 한 화각으로 우선은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23mm요, 아니면 35mm요. 그거 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거 가지고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그 화각에 대한 거리감이 생기면서, 내가 만약에 35mm만 막 쓰다가 어느 순간 이제 23mm가 생겼어. 그러면은 35mm라는 걸 계산을 해서 조금 더 거리감을 이제 늘려도 되겠구나, 가까이 가도 되겠구나, 그런 기준들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제가 3분할로 해가지고 거기다 맞추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차선 같은 기준이에요. 네. 이런 것들도 화각에 대한 거리감도 결국에는 기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운전 연습하실 때 여기는 밟지 말아야지 바퀴로, 여기는 좀 새어 나가지 말아야지, 여기 중앙선 침범하지 말아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서 그 정해놓은 기준대로 찍어서 어느 정도 감각이 생겨야지 그 다음에 형식이라는 파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